윤석열 대통령 선배님이 예전에 100점을 주겠다 한 네. 적도 있으셔요. 지금은 몇 점입니까? 좀 점수 내려봤습니까? 아니요, 저 200점 주겠어요. 우와, 정말 여의도 문법 개나 줘버려라.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이 한동훈 장관이나 나쁜 놈은 이건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결국은 한동훈은 2027년을 바라보는 거다. 네, 그 생각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당연하죠. 총선 전망 좀 해주세요. 저는 한 160에서 170석으로 이길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500일이 이제 드디어 지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선배님이 예전에 100점을 주겠다 한 네. 적도 있으셔요. 지금은 몇 점입니까? 좀 점수 내려봤습니까? 아니요, 저 200점 주겠어요. 우와, 왜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일찌감치 이제 지지를 한 이유가 네, 저는 첫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말 이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몸을 던져가지고 네. 온 그 기계를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나쁜 놈들을 싹 대청소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맷집을 봤어요. 네. 저 그 악하고 저 정말 무시무시한 민주당과 그 좌파들하고 싸우려면은 네. 보통 맷집과 뚝심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걸 견뎌낼 사람, 그걸 견뎌내지 못한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저는 이 세 가지면은 그냥 만족하고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당선돼줬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200점을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김건희 여사도 우리는 좌파야. 뭐 우리 아저씨도 좌파고 노무현 영화 보고 뭐 2시간이나 울었어.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윤석열의 DNA는 결국 아버지 윤규중 교수한테 했던 정말 선택과 그다음에 자유가 이 넘실대는 이 시장 경제에 바닥을 두고 있구나, 바탕을 두고 있구나.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의지를 그냥 관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전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100점을 더 얹어주게 된 거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이가 단식한다고 완전 그 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참 여의도를 보면은요. 너도 네 속 알고 나도 알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서로 막 속아주고 네. 막 그냥 이렇게 이 쇼를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정치인 출신의 당 대표가 뭐 홍준표라든가 뭐 누가 뭐 그 저기 있었다면 오래된 노회한 당 대표가 있으면은 그냥 이재명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피골이 상접했네. 가다가 이렇게 됐는겨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예, 이재명이가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손잡고 그러죠. 막 우리 예, 잘해봅시다. 예, 뭐 네. 이게 정치 아니냐고 예, 막 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너 나쁜 놈. 그리고 이 대선 토론을 할 때 딱 눈빛이 범죄자를 쳐다보는 검사의 눈빛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관되게 자기의 신념 그대로 가고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탕발림이라든가 이 정치에 당위정을 입히지 않는 거. 쓴 약은 지금 우리가 쓴 채로 넘겨야 된다. 이걸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당위정 입힌 약 같은 거 먹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약은 원래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 독배를 들어도 시원찮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꿋꿋하게, 응? 쟤 뭐래니? 저거 다 가짜야. 쟤 정가 사범이야.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역대 우리 대통령들을 이렇게 쭉 되짚어 네. 봤을 때 네. 정말 여의도 문법 개나 줘버려라. 나는 아니야. 네. 라고 후보 시절엔 얘기했더라도 네. 막상 대통령이 되면 되게 조금씩 타협을 해나가는데 네, 윤 대통령은 아주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박수를 계속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가령 이재명이 20일째 굶고 있다고 그랬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쯤이면 저녁 9시쯤 한번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라도 하고 애니콜 뭐 이렇게. 네. 본인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못 가게 하죠. 네. 당대표 못 가게 하죠. 얼씬도 못 하게 하잖아요. 네.
이준석에도 못 갔잖아요. 이준석도 미치고느라고. 심지어 걔 너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거기 갔다가는 이제 이거다 이렇게 거기 생각을 했겠죠.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 유승민이도 가고 예, 싶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가서 그럼요. 일단 가면은 사진 얼마나 찍힙니까? 그럼요. 예. 정치인을 불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조명만 보면은 막 미친 듯이 달려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의도에 그 객적은 불세들이 왜 안 갔고 못 갔겠어요. 저는 이진복은 보낼 줄 알았거든요. 네. 예. 저는 그런 어느 시점에. 그렇죠. 근데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할 거라고 그냥 무시할 거라고 알았어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이 한동훈 장관이나 나쁜 놈은 이건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폭언과 그 잔인한 폭력 이걸 보면서 왜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으며 또 어떤 날은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온 세상이 뭐 지지율 1% 2%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 용산의 골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짱돌 맞아서 그냥 최후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대중국 외교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문재인이는 중국 가가지고 그냥 8끼인가 9끼를 혼밥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아침 먹는데 하다못해 북경시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경시장도 안 나왔고 노영민이하고 부부가 무슨 뭐 이거 구걸하다가 먹은 것처럼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외국 선글라스를 정상으로서는 쓰고 유일하게 갔었죠. 네. 저는 그거 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저도 제 정치 생명을 건 거죠. 그때 내가 국회의원 끝내더라도 이거는 보수로서 정권을 지킬 힘이 없다.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휴, 내가 이 고통을 받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 저도 인간이니까 그냥 거기서 손 내밀 때 그냥 손 대충 잡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승절 행사에서 선글라스 쓰고 거기서 쓰는 거 보고 저는 저건 아니다 했습니다. 그 중국에 그 중공군이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군인을 포함해서 민간인이 죽었어요. 거기에 같이 서 있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를 위해 갖고 5만 4천 명이 거기서 생명을 잃고 15만 명이 아직도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닌데 요즘 나오는 걸 보니까 문재인이 그걸 권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위정을 입힌 정치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유혹을 견뎌내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대목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시진핑이 손을 내밀 것이다. 거꾸로 시진핑 밑에 가서 따고 형님 그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 이러면은 개무시하는데 그 반대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아마 푸틴도 나중에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뭔가 제안이 올 가능성도 있고 이제 외교를 그렇게 풀어가는 모습. 근데 아까 맷집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재명이 단식하고 있다. 너 죽어도 좋아. 이제 이거였는데 그때 저는 마그렛 대처가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1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었죠. 대처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영국 비영을 고친 거죠. 대처가. 그렇죠. 만약 그때 굴복했어 봐요. 그럼요. 그리고 대처가 이랬잖아요. 동정의 기대는 그 저항이라는 건 가치가 없다.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대처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정치법 아니다. 잡범이라는 말은 영어에 없는 모양이에요. 형사범이다. 너희는 제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범이라는 말이 잡범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너희 도둑질하다가 걸린 놈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형사범 아닙니까? 이제 정치범 지위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단식도 자기는 정치 단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하고 이제 윤 대통령을 뭐 비교하긴 뭐합니다만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재명은 자기 주제를 몰라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대표되고 배지 달고 이러니까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정말 소크라테스가 했다고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레벨에 와 있는가를 윤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사실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끝까지 그냥 고정된 시각을 갖고 딱 뻗대는 거 이게 10년 전에 가능했을까요? 20년 전에 가능했을까요? 전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게 우리가 저도 이제 몸이 아픈데 외국을 못 나가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3년 전에 뭐 10년 전, 15년 전부터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그냥 용서숨 치는구나 이걸 저는 느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라는 거는 그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나를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 중국이 미국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손을 내민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것도 얘기한 거고 자신감을 나타낸 거죠. 한미일의 단단한 어떤 이 스텝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해서 왜 뭐라는 거야? 딱 이러는 거. 이게 바로 시진핑을 움직인 거죠. 지난번에 시진핑이 한덕수 총리 이렇게 만난 거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걸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 누구 싱하이밍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네. 맞짱 뜨면서 싱하이밍이 막 그 한국말로 완전히 처음에 그냥 그 훈수를 엄청 둔 거 아니에요. 싱하이밍하고 어쨌든 제1야당의 당대표고 대선 후보하고 이게 이렇게 1대1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도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는데 그걸 또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유효 득표의 절반쯤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개 대사하고 그 그러니까요. 앞에서 무릎 모으고 학생처럼 아휴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더구나 이게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아니 대사가 당 대표실로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저 밑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네, 해야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네. 이재명이만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지금 공중부양했다가 나 성남시장에서 악다군 있었던 나 제명이었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싱하임 만나도 너무나 싱하임이 대단해 보였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쉬운 점을 하나만 꼽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듣죠. 아무래도 네, 제가 네,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제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할까? 네. 일단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8분짜리 그 녹취 제가 진짜 볼 때는 솔직하더군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더라도 네. 그냥 사람들하고 막 그냥 얘기하고 예, 뭐 네, 네. 진짜 이 자기 방 치워주는 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하고도 그렇게 추석 맞아가지고 막 30분 토크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말을 다듬지 않아요. 다듬지도 않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말하는 근데 거. 이 대통령은 특히 권력자는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도 알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게 해요. 이준석이를 얼마나 벌레처럼 보는지, 그다음에 이재명이를 저 나쁜 놈 다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자기 자신을 아주 그 권력자로서의 어떤 위용이라든가 또는 권력의 ABC 이거에 맞게 일단 말을 줄이고 듣고 그다음에 이왕이면은 자기 의사도 이 아랫사람한테 표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는 정책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가면 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맷집도 중요한데 맷집은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유용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군주다운 유용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히 저 선배님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니까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최근에 김건희 여사 보면은 선배님이 하신 얘기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아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진 않고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민한 사람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제 이 친구 남편이 네. 이제 관료였는데 외국에 갔는데 나중에 이제 청문회도 했었어요. 네. 근데 가서 진짜 골프만 치고 온 거예요. 연수 가서.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예. 어떻게 그 논문도 하나도 안 쓰시고. 근데 예. 김건희 여사는 예. 뭐 대학원도 뭐 2군데나 다니고 박사학위도 하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뭐 굉장히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상승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대부분 정직한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그 이재명이 뭐 중앙대학교 가천대인가 거기서 자기가 석사학위 논문 갖고 그런데 논문 필요 맞아, 없다고 맞아. 막 이런 거잖아요. 가천대가 명예훼손 안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쓴 논문에 대해서도 진짜 우습게 하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쓰레기처럼 종이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프로필을 이렇게 보면 꿋꿋하게 이제 어디서 공부했고 이게 다 나와요. 네? 근데 그걸 볼 때 저는 굉장히 네.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애정을 갖고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쇼츠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뭐 정재택이라든지 뭐 안혜욱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명신이 거니거니면서 하는데 정말 저는 진짜 제가 그 상처를 입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남편을 위해서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정말 남편에게 이 옆에 있어주고 저는 뭐 아무리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 한동훈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내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 오늘 무서웠어.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 이 얘기를 한동훈하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네. 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럼요. 예. 그리고 참모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걸 보면 그렇습니까? 눈빛 딱 보면 드러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둘이 예. 예전에 비행기 트랍 올라갈 때 이렇게 예. 손잡고 올라갔었는데 네. 또 요즘은 손 놓고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아니 뭐 그거야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았다는 거고 예. 이 추석 즈음 해가지고 왜 시장에 가서 어린이들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갈치 사러 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갈치는 조림을 할 때는 뭘로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상인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도 큰 걸로 하는 게 최고지.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른 그렇죠. 저희 대통령께서 늘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아직도 그 둘의 관계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저는 정말 김건희 여사가 부러운 건 없어요. 저는 네. 이렇게 왜 영부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네, 하나도 네, 부럽지 네, 않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밥해준다는 거, 예. 밥해줬다는 거, 예. 그게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 SBS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걸 보고 저 노래 선곡했다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선곡이 아닌데 다른 그러니까 노래 너무 많은데 그 노래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불행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명곡은 뭐 아베 마리아도 있지만 러브 미 텐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 파이도 있지만. 네, 아메리칸 파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순진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저는 뭐 다양한 남녀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대통령을 하겠냐 아니면 부인을 선택을 하겠느냐. 근데 그냥 두 말 없이 부인을 선택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쑥스러운지 그래 안 쫓겨나죠 뭐 이랬는데 아마 저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동 그렇죠. 공관에서 공관에서 매일 저녁에 한 곡씩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도 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때 그 고위 공직자들한테 집 한 채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수석은 나는 강남에 아파트 2채인데 못 팔아 하면서 사표 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2채가 다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됐는데 그 다음 날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때 17억을 줬는데 지금 60억을 한대요. 어머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김광희 쇼를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글쎄 아파트 팔 분이 별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남편보다 든든한 게 아파트 아니겠어요. 더구나 강남 아파트. 너무 솔직했나요? 아, 정말 예, 100%, 200% 공감입니다. 정말. 아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네. 총선 전망 좀 해주세요. 저는 한 160에서 170석으로 이길 거라고 봅니다. 에이, 좀 과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도권 경쟁이 어렵다던데요. 아, 수도권 이번에 보면은 예. 이 통계가 이재명이가 네. 말하자면은 이제 이 가결된 거, 네. 체포 동의안 가결된 거에 대해서 네. 수도권 민심 보니까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냉정함이나 이성적인 게 저는 아주 적나라하게 전 드러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선거는 구도거든요. 네. 근데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잡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거는요. 예. 누가 표를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네. 그냥 이렇게 이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경선에 붙이면서 그냥 두는 거. 응? 왜냐하면 뭐 적은 사실 내 눈앞에서 오락가락하게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지만은 예. 이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이나 세버그가 뛰쳐나가고 수도권에서 500표라든가 1000표 이거 막 이 먹고 가면은 곤란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의 경우는 야당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분열할 거고 응?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야당이 유리한. 분열하면 무조건 여당한테 유리하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다음에 이제 지지자들이 저쪽은 반쪽 나는 거잖아요.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 속가내느냐 품고 가느냐 하는데 그 속가내기도 않고 품지도 않고 뭐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계적인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시스템에다가. 그래, 뭐 이준석이가 너 어디 나갈래? 그러니까 얘가 막 온갖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꿈에 부풀어 있던데요. 예, 광주 뭐 찍고 뭐 대구 찍고 하다가 다시 예. 노원에 왔잖아요. 네?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던데. 근데 이제 현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노원에서 보면 이제 마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이는 이제 정치 마사라는 게 뭐죠? 마삼에 이어서 마사 4번 떨어지게 아, 네 되는 번 거죠. 떨어지게. 근데 경선을 하게 되면 아마 경선에서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잖아요. 이준석은. 아유, 그건 지명도 하고요. 지지도 하고는 달라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예. 왜 탤런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떨어집니까? 그렇긴 그렇잖아요. 하네. 네. 그래서 이준석은 이 경선에서 떨어질 거예요. 유승민은 어떻습니까? 경선에 나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네요. 지금 네.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그런 데잖아요. 찾아오는 거나 뭐 전화 걸면 나 굉장히 심심하다고. 그게 심심하니까 이제 한마디 하는데 한마디를 하면 할수록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오래된 보수 유권자들의 심기를 그냥 완전히 그 혼란하게 하고 그냥 열불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정치는 끝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경선 치러라 이러면 이준석 특히 뛰쳐나와가지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못하죠. 저는 이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재명 병문안을 그 단식 거기 안 간 걸 보고 그렇긴 하네. 그리고 쫄았어. 쫄았고 네. 약점이 많죠. 해결 안 된 일단은 문제가 많지 그렇죠. 지금. 예. 10년 전에 하얀 드레스, 빨간 드레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대전 유성에서 나오면 맞아요. 몰라요. 그게 지금 깨끗하게 네. 유성에 그렇죠. 나가라. 유성에 예, 오히려 근데 그 저기 뭐 광주도 가고 뭐 다 가면서도 여수도 가면서도 유성 근처 대전에도 안 가잖아요. 아까 그 드레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강신호 변호사 책이 예. 그 봤거든요. 예. 이제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강신호 변호사가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 유성을 김성진의 향응을 받기 위해서 2번을 왔는데 네. 처음은 빨간 드레스, 2번째는 하얀 원피스 막 그리고 거기에 마담, 기사 뭐 이 서빙하는 사람 이래서 보통 8명에서 10명의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 뻗대는 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게 SNS 시대에
어떤 디지털 시대의 맹점이기도 하죠. 이재명이 그렇게 뻔한 범죄를 하고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상상외로 생각보다 크게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파력이 확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처럼. 그러니까 가짜가 득세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걸 하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택도 없죠. 네. 자, 우리가 총선 얘기를 하면은 말이죠. 선배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쪽에 지휘 사령탑, 네, 이른바 네. 장수가 있어야 된다. 네, 네. 아무리 총선이라고 해도.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 이 장수는 누굽니까? 한 씨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은 우리가 예. 윤석열 대 반윤석열로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 평가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식물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걸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곳곳에 자신에게 표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지를 달고서도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등에 칼을 꽂는다든지 뭐 괜히 뭐 저기 뭐 자리 달라고 했다가 다 줬더니 뭐 그냥 양양대면서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이런 거 용납 안 해요. 그런 점에서 이 든든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저는 이 공천을 할 거다 이렇게. 자, 봅니다. 원사령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처음에요. 공천은 이제 또 공천대로 네, 네. 시스템이 움직일 거고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누굽니까? 아유 한동훈이죠. 한동훈이죠.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총리 차출설도 있고 또 뭐 한동훈이면 끝까지 감사원장 같은 거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 국무위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네.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목숨을 걸고 총선을 치르는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뭐가 제일 급하냐 이거죠.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요. 내년 4월 10일까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10월, 11월, 1, 2, 내년 3. 초에 나오면 돼. 내년 그럼요. 초에. 3개월 그러니까. 전, 3개월 전이죠. 네. 1월 10일인가요? 네. 1월 10일, 1월 9일 날 그럼요. 사표 내고 나오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뭐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일을 얼마나 재빠르게 해요. 정강석각하게 하고 기가 그러는 거 막혀요.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배지를 달게 하고 이 총선을 지휘하면은 뭐 엄청난 이제 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배지다 거물이지만. 내면 다시 법무장관으로 하도 되겠다. 그럼요. 국무총리도 해도 되고요. 뭐 못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이제 500일 동안에 굉장히 이 쓰라린 체험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확실하게 믿는 놈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게 누구겠어요? 나경원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정말 이 한 국민의힘의 고민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희룡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인물입니다. 저는 같이 정치를 해봤잖아요. 매우 독특하고 매우 뛰어나고 그렇지만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원희룡이 술을 끊고 정말 이 바른생활 사나이가 됐다고 그러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은 포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희룡의 또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땅을 다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은 아주 정말 자신의 손금처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앞세우겠어요? 뻔한 거죠. 답은 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정치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럼 좀 세밀하게 봐서 한동훈 출마를 하면서 선거의 맨 앞장에 서는 겁니까? 아니면 비례대표를 받아서 나오는 겁니까? 뭐 저는 예.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생각해요. 않다. 예. 왜냐하면은 뭐 종로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호남에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38% 나왔던 그 지역구 있죠. 거기다 꽂아도 한동훈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몸을 던졌다. 막 너무 멋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쓰임새는 매우 다양하고 정말 어디다가 그 써도
뭐 칼질을 하던 아니면 도마로 쓰던 그 칼질을 해갖고 정말 날카롭게 버리면 그런 대로 벼리는 대로 한동훈은 거물이 되는 거고, 도마를 해갖고 막 칼질에 그 흉터가 남은 대로 그거는 한동훈의 훈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러내면 결국은 한동훈은 2027년을 바라보는 거다. 네, 그 생각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이죠. 우리 네. 말에 왜 일당백이라는 말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네. 그냥 상징적인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한동훈 장관 하는 거 보면 아, 일당백이 사실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성공만 한 사람 같고 술도 안 마시고 제로 콜라만 마시고 뭐 이런 거 제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타입을 좋아해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한동훈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냐면, 이제 이 한국, 미국, 일본의 이제 단단한 공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북한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혹은 그 다음 대통령 그 기간 동안 이 통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정말 훌륭하게,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서 제대로 그걸 감당해냈고 그걸 이룰 사람은 저는 한동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두뇌가 좋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정치인이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덕이 있어야지 그렇게 뭐 지장이 필요 없다. 뭐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대통령은, 권력자는 하나 진짜 1부터 100까지 결국 뭐냐, 컨텐츠, 지성입니다. 저는 지성에 힘이 없는 대통령은 다 실패했고 지성에 힘이 있는 대통령은 다 성공했다는 거를 세계의 역사 속에서 저는 제 스스로가 네, 확인을 했어요. 네, 한 장관은 맷집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체포동의안 가결 표결 있던 날, 네, 네. 그 이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네, 하잖아요. 네. 한 30분간 하는데 정말 저 민주당에서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그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그 초선들 누구예요? 그냥 거의 악당 양이원영이 쓰잖아요. 뭐, 네, 예. 김용민이 뭐, 예. 네. 아,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 제가 그냥 상상으로 네. 웬만한 배포인 사람이면 좀 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네. 이제 그 국회에서 예. 이제 국무위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걔네들이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막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멱이 따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와, 좀 놀랐어요. 와, 생각보다 강단 있구나. 네, 저는 그냥 약간 범생이로만 좀 많이 알았거든요. 네. 저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여당 쪽 사령탑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는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민주당의 그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가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나왔던 사람인데 이낙연은 저는 뭐 추풍 낙엽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 뭐 김부겸이라든가, 김부겸. 네, 김부겸 얘기 자꾸 하대요. 자꾸 하는데 저는 김부겸도 좀 같이 정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또 약간 좀 다른 과의 이낙연스러운 데가 있어요. 네. 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시죠? 네.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김경수가 있는데 김경수는 벌써 이제 도망을 쳤잖아요. 이제 김경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드루킹 이거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얼마든지 누군가가 그거를 갖고 문제를 삼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김경수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영국으로 진짜 먹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카드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의외의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상이 안 됐던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김한규 같은 애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김한규 같은 이 민주당의 홍정욱 아니겠어요. 네? 근데 김한규로서는 저는 체급이 굉장히 딸린다 이렇게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진짜 인지도가 또 너무 낮은데. 뭐 인지도라는 거는 그냥 내세우면은 그날로 또 또 그날부터 나오는 게 생기니까.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김한규의 문제점은 뭐냐? 김한규가 이제 강남에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나와서 이제 배지를 가까스로 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강남 사람들은 김한규가 지난 여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뭐 10년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한 스피커예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스럽지 않은 그래서 김한규를 내세우기
있겠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의 모든 거를 이 반하는 그 강남 좌파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휘할 수 있는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인물을 지금 우리가 몇 사람 짚었는데 네. 그중에 조국을 왜 빼십니까? 저는 조국은 지금 글쎄요. 총선 저울질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아니 땅 보고 조국은 다닌다는데 나올 어디를 거라고 할지. 봐요. 그리고 나온다. 뭐 예. 내 가족의 명예 뭐를 위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죽어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조국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 선거를 치르려면은 지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여 또는 대야 투쟁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험대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을 우리가 떨궈진 사람들을 참 많이 봤죠. 그 조국이 갖고 있는 지금의 약점은 그 떨궈진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 해요? 집안이 좋으면 뭐해요? 얼굴이 반반하면 뭐해요? 네. 조국은 이미 범죄자고 저는 조국이 정말 정의가 있던 법정 구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쪼민이 같은 애가 또 거기서 막 그 홍삼 팔고 뭐 홍삼 파리하고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국이 머리가 있다면은 쪼민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계속 불쌍하고 나약하고 그런데 꿋꿋한 저는 쪼민 캔디예요. 뭐 이래야지 쪼민 홍삼이에요.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조국은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봐요. 아무튼 그 총선은 이제 내년 봄에 있는 거고요. 이제 네. 며칠 뒤면은 강서구청장 선거가 네. 있는데 10월 11일 날. 네, 네. 이제 이쪽에 김태우, 이쪽은 네, 네. 진 누구죠? 진교훈.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초전 맞습니까, 총선에? 전초전이면서도 일종의 이제 이 뜀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도약대? 거죠. 네, 도약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 누가 지고 누가 이기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그 강서 그 지역은 저도 살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를 굉장히 잘 압니다. 야당이 좀 강한 곳이었죠. 강한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판이야, 솔직히 네, 얘기하자면.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 선거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분들 예리한 이 판단 내지는 이 빅마우스 역할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정책적으로 굉장히 연관돼 있고 그 이제 이득을 아주 유심히 챙기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는 뭐 비행장 문제라든가 네. 뭐 아주 지역 현안이 첨예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빅마우스들이 그 말하자면 진보다는 김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점점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득에 의한 영리 투표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실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 내가 해줘봤자 지금 뭐 너 깃발 들고 다녀봤자 내가 뭐 개딸이야? 뭐 개딸도 아닌데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김태우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이제 내부 기밀 이 문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라든가 이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그렇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있어서는 뭐가 이 핵심이다. 또 뭐가 이제 말하자면 아킬레스 건 내지는 정말 티핑 포인트다. 이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태우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진교훈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SNS 하는 네, 거라든가. 네, 네. 결국은 그리고 이제 선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운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지런한 놈보다 머리 좋은 놈을 못 당하고, 네. 머리 좋은 놈이 운 좋은 놈을 못 당한다 하는데 네. 이번에 진교훈이가 이재명 단식하는 녹색병원에 가가지고 문제의 그 우유 빛깔 이 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지막 방문자였어요. 마지막 방문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쟤한테 마음을 놓아갖고 제가 듣보잡이라고 생각해서 이재명이가 그대로 있었다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선거는 운이 중요해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선거 많이 치러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 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조짐이 안 좋아.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 강서 선거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론조사로 며칠 전에 10% 이렇게 나왔는데 10%는 얼마든지 좁혀줄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남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낭보를 하나 들으셨는데요. 대한민국 선거판, 정치판을 손바닥 보듯 하고 계시는 우리 전희옥 선배님이 여기 오셔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70석 네, 눈에 보이신답니다. 여러분 내기 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 가지 네. 재미난 얘기 대한민국 대변인 네. 전희옥 그리고 선배님 모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하고 싶은데 이게 네. 여러분 부산 이즈 레디 이게 예. 김건희 여사가 예. 디자인한 건데 이거를 저희 이제 여옥대첩 카페에서 네. 티셔츠로 만들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이 모자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그거 아까 못 봤는데. 네, 아, 제가 네. 원래 이 머리가 있긴 있는데 이제 항암 주사를 맞다 보니까 네. 굉장히 철사처럼 돼가지고 어떻게 손질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기도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선거구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해가지고 네. 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하자면은 이제 운대를 보여주면은 부울경 선거에서 저는 압승한다고 봐요. 그러면 내년 총선 170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티셔츠도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만들고 모자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홍보요원이 되자. 네.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선거 나온다면 이런 티셔츠 못 입고 다녀요. 좀 약간 좀 티나고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뭐 이제 시간만 원하지 제가 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산 엑스포의 홍보요원이 돼서 뭐 이 모자가 꼭 아니더라도 부산 이즈 레디 이런 티셔츠 물론 저희 여옥대첩 카페에서 팔긴 합니다만 사주시고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옥대첩 그 예. 카페나 예. 이 네이버 치고 네. 이 여옥대첩 치시면은 예. 이렇게 쫙 나와요. 여옥대첩 네, 이제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여옥대첩에 이거 원가예요. 예, 저희는 원가에 팔고 있어요. 가슴에 부산은 네. 준비됐다는 뜻의 네, 부산 네. 이즈 꼭 레디.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모자 여러분 모자 글씨가 잘 보이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이것도, 지금 네, 여기 네, 여기에 이렇게 부산 이즈 레디라고 아, 이렇게 쓰여 감사합니다. 있는 저 그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모자입니다. 네. 그나저나 네. 총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혹시 선배님 내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뵙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일 없죠. 왜 그러냐면 예. 아니 뭐 그냥 우리가 제가 참 존경하고 그다음에 가깝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소원이 내년 총선까지 제가 좀 이렇게 꼭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길을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 좌파나 뭐 이 개딸들이 응? 저거 뭐 암 걸렸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나은 거 아니야 막 이래요. 너무 좋죠 그런 말 들으면. 그래서 이제 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은 저는 이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정치나 국회의사당 정치가 제가 부럽지가 않은 게 제가 8년을 있었지만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 정말 이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전 지금 진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쎄요. 진짜 나오면 저는 여행도 좀 많이 가고 이렇게 운동을 못해서 막 살도 쪘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유튜브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희 전희옥 선배님 지금 겪고 계시는 그 투병 과정을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어떤 방송 내용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네, 뭔가 네. 아우라가 있게 네. 전달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전희옥 대한민국 대변인에게 좀 많은 힘을 주셔야 네. 될 때입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전희옥 선배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부산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핵사이다 발언해가지고 정말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냥 꼼짝을 못하는 그런 발언을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많이 방문하셔서 격려, 응원 메시지,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아산병원 다니시면서 치료 중에 있으신데요. 예, 네. 정말 완쾌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암에 안 걸리는 게 최선이겠지만 네. 또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더 착하고 좀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암 환자들이라면 굉장히 특별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주변에 너무 많고 또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또 이렇게 막 블로그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제가 블로그 어떤 때는 제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즉석밥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왜 이런 걸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내가 쌀을 씻을 기운도 없다.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도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막 이렇게 쓰면은 그거 갖고 막 그냥 저쪽에서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성을 잃는 걸 보고, 그래, 이게 선거에 힘을 주는 거다. 저쪽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블로그도 하루에 1개 썼는데 요즘 막 2개도 쓰고 3개도 쓰고, 이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일 위원님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고 정말 네 오늘 제가 오늘 제 깜짝 팬이에요. 놀랐습니다. 너무나 씩씩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아니요, 삶은 지속되는 거니까요. 마음속 깊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오늘 총선 압승. 네 170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